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가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 또 MSCI 지수의 편입이 신규로 됐는데요. 지금도 수익 중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더 들고 가볼까요? 아니면 수익을 지금 좀 챙겨볼까요? 오늘 수익을 챙겨보기는 지금 조금 빠지고 있어서 오늘 굳이 챙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반등을 했을 때 혹시 이제 단타나 스윙의 관점이면 확보를 하고 아니면 그 이후 하반기까지 들고 간다. 이거는 투자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21선 한 115만 원 정도 지지해 준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고 그 아래로 빠졌을 때도 우리가 이평선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변압기 쪽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인 기조로 유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효성중공업은 변압기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115만 원을 선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면서 하반기까지 쭉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그러면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A16 칩, 이 첨단 자율주행과 로봇용 칩 수주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긴 데 이어서 또 슈퍼컴퓨터, 도조 3세대용 칩 수주도 이제 삼성전자에 맡기게 됐습니다. 오늘 그 덕분에 삼성전자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오면서 현재 한 7만 1,900원, 7만 2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전자에 연일 이렇게 호재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한데 한 가지 살짝 우려가 되는 점은 다음 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한 만큼 약간의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좀 면제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봐도 괜찮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중장기 리레이팅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밤사이 미국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을 때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에 약간 좀 호재성 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텍사스주의 오스틴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26년 가동을 목표로 우리가 테일러의 제2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테슬라의 도조칩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를 도와주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도조칩 공급망이 삼성전자에 낙점됐다는 소식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확대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 좀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실적에 조금 좋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지금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아직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한 5만 원 선, 6만 원 선에서 사서 홀딩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다 매도를 해서 다시 사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7월 말에 삼성전자가 이제 급격하게 7만 5천 원 부근까지 갔었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때는 수급 블랙홀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반드시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럼 평균 단가를 얼마 정도 가져가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비싸도 7만 원 초반 혹은 6만 원 8천 원, 6만 8천 원에서 6만 9천 원대 정도는 가지고 있고 혹시 이제 8월에 9월 사이에 조정이 와서 그 아래로 빠질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도 우리가 한 6만 8천 원, 6만 9천 원 그리고 7만 원 초반대까지의 평균 단가를 좀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삼성전자가 포트 안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그때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이 시장 정말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한 6만 8천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매수 유효하다, 신규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삼성전자 향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 수혜주로 두산 테스나를 꼽으면서 오늘 오전 장중에 16%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를 달면서 한 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또 삼성전자가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CIS 이 이미지 센서 물량이 전부 다 국내에서 또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좀 다른 기업을 좀 주목해 본다면 후발주자 어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후발주자를 우리가 많이 찾는데 두산 테스나를 보시는 게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두산 테스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부에 대한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두산 테스나가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6년도, 2027년도를 가면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좀 더 우리가 멀티플을 줘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쪽에 대한 물량 수주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진행을 한다라면 그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 삼성전자, 두산 테스나이기 때문에 전 이 기업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이 기업 자체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후발주자를 찾을 필요보다는 두산 테스나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이 FST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그리고 애플 쪽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이 FST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물량 확보라든지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것에 따라서 소재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FST 같은 경우는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애플향 기업들, 그러니까 뭐 BH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자체가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간 소재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FST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장비단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향 기업이라고 본다면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HBM으로 관련돼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아니라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몇 기업들이 특별히 보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혜, 장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FST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CIS, 이미지 센서 쪽에 대해서는 두산 테스나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센서 안에서는 이 두산 테스나가 대장주다, 추가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좀 특징주로는 FST와 솔브레인, 원익 IPS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심텍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또 3분기는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익률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 증권가의 전망에 지금도 여전히 20% 가까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없는 자리인지 참 궁금한데 혹시나 또 따라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또 심텍의 후속주는 없을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심텍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58,300원까지 갔었다가 거의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제 반토막까지 올라왔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보니까 이제 매수의 의견 그리고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평균적으로 뭐 28,000원부터 시작해서 32,000원, 35,000원 선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10%, 뭐 한 20%까지는 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한 3만 원 초중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28,350원 선이 뭐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또 어떻게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만약에 이제 심택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조금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본다면 못해도 한 26,000원 선, 27,000원 초반 선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시작해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목 위주로 뭐 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저희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세론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LIG 넥스원이 오늘 실적 발표 이후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지금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전반적인 지금 투심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강력한 지금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LIG 넥스원은 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LIG 넥스원도 오늘 MSCI 한국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됐던데 저는 그래도 좀 이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좀 재료 소멸로 시장은 좀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 K방산주는 좀 기간 조정에 불가피한 건가요? 일단 오늘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뭐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 내러티브 자체가 이어지는 것이겠지만 오늘처럼 장대 음봉이 나오면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조금씩 챙기실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가 필요한데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데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해외에 이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도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을 보면 24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그 24배의 PER을 우리가 반영을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업 자체가 어쨌든 꺾여 내려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야 이 기업이 55만 원, 56만 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매매하는 분들의 입장에선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실적 나온 거 좀 살펴봤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는 9%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기준으로는 18%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다른 나라 방산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캐파가 늘어나야지만 지금 시장의 눈높이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수주가 나오고 있는지 그 수주가 언제쯤에 재무 상태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해를 할 수 있다, 종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재건주들이 올라가고 방산주들이 뭐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내용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에는 그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LIG 넥스원은 경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지금 일부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I 대장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카카오가 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등한 것을 보고 오늘 네이버도 실적 발표되고 나면 좀 오르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네이버는 현재 세론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한 2%대 정도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검색부터 쇼핑까지 AI를 접목하겠다. AI 검색, AI 탭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소버린 AI 사업도 본격화를 제시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좋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네이버는 개인적으로 좋은 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최근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이제 개인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도 좀 이게 좀 안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 한 10% 정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뭐 호실적을 기록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넥스트 시장에서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가 좀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AI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6월 24일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3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JP모건도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면서 너무 이제 이런 호재를 미리 이제 선반영을 좀 크게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기간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성과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에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과도하게 이런 평가된 시장 기대감이 좀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개인의 연속적인 매수세도 조금 부담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AI 제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런 테마성 모멘텀 중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컸었고 사실 AI 국가대표에서 카카오가 탈락을 했을 때 이대로 끝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또 어제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뭔가 카카오는 이렇게 스토리성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는 추세 그리고 네이버도 여전히 모멘텀은 있지만 조금의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두 기업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카카오는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서 저는 네이버를 만약에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진입해도 어렵지 않은 가격이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네이버는 지금같이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접근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또 중국 모멘텀이 짙은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 종목들 돌아가면서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파라다이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관광 수혜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좀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카지노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비자 입국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었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 여전히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라백이라든지 홀드율이라고 우리가 카지노 업종 자체를 분석을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선거 이후에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오늘은 파라다이스가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2026년도 7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롯데관광개발이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롯데관광개발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8,000원대 있던 기업이 지금 17,000원, 18,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요 기업 시가총액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추세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전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에도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길 바라면서 롯데 관광개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K뷰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실적별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콜마가 예상치를 비껴가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10%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파마 리서치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 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장 마감 이후에는 달바글로벌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또 달바글로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K뷰티의 투심을 좀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뷰티들이 조금 조정이 오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종목별로. 그래서 뭐 한국콜마는 지금 기대치보다 못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단기 투심은 좀 매도로 나와지는 것 같고 이제 달바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견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달바의 장점이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달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밑꼬리를 달고 상승하는 모습이 뭔가 이제 실적 발표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탑픽은 우리가 항상 파마리서치, 뭐 달바글로벌, APR, 실리콘2까지 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저희가 재건주가 오늘 또 장중에 수급이 유입되길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탑픽주가 여기에 있어서 바로 한번 전략과 네. 함께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재건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진건설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주는 아니고 콘크리트 펌프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년도부터 2024년도, 5년도까지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라가고 있지만 북미 시장에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해서는 미국계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뭐 배당 성향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매력적이란 말씀 드리고요. 오늘 5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순저가는 47,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들어봤고요.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난티 다시 보고 싶고요. 지금 뭐 경협주로도 좋고 이제 리도트가 재가동이 되면 우리가 이런 관광 쪽으로도 같이 좀 모멘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협주의 대표적인 주식이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후발주자들도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7,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남북 경협주로도 또 시장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는 아난티였습니다.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의 탑픽주는 전진건설로봇,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